지금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인문학 특강 인문 관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그 인문학적 지식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담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문학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도네시아를 정했습니다. 오는 9월 9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여행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듣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한국외국어대학에 계시는 송승원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송승원입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게임이 열리고 있어서 시기적절한 특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관련해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잠깐 특강을 했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가끔 특강을 다녀보지만 이게 수준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조금 좀 전문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사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하면 구술에만 의존을 해서 이런 왕국이 있었다더라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나온 왕국들입니다. 그래서 수마트라의 스리위자야, 그 다음에 자바의 마자파힛, 마타람, 그 다음에 술라위시의 고와, 그 다음에 아까 향려제도의 말루쿠의 왕조들. 이건 왕조 이름은 아니지만 지역 이름이지만 수많은 왕조들이 이제 역사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해상왕국이니까 이제 세계 문명을 발달시켜서 힌두, 불교, 이슬람을 차례차례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슬람을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한 13세기 말부터 수마트라, 아까 그 서쪽에 있었죠? 수마트라 맨 북쪽, 그때부터 이슬람이 이렇게 몇백 년에 걸쳐서 현재까지도 이슬람이 전파되고 있고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지역, 파푸아 뭐 이런 지역에도 현재 이슬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13세기 말 이전에 종교가 무엇이냐? 물론 애니미즘, 뭐 조상신 숭배 이런 거는 다 깔려 있어요.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주술적 파워를 좋아하는 거,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을 보는 문화, 주술에 의지하는 문화는 전 세계에 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 기저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힌두 불교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기원전 4세기 뭐 이때부터 이제 뭐 이런 문명이 수입이 돼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부르는 유적들은 전부 저 시대에 건축된 그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보면 혹시 앙코르와트가 무슨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원인지 아시나요? 아, 제가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맞춘 사람이 초콜릿이라도 좀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힌두교. 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원 바로 뒤에 바yon 사원이라고 있어요. 되게 우리가 볼 때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사원이. 근데 그거는 불교예요. 그리고 이게 힌두교 시대가 지나고 불교가 왔다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와 불교가 인도에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힌두교인데 아들 왕은 불교여서 아버지는 힌두교 사원을 짓고 아들은 불교 사원을 짓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대표적인 종교 건축물이 보로부두르 사원 뭐 이런 사원들이 있는데 전부 힌두교 사원 아니면 불교 사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틀립니다. 그래서 뭐 여권이라던가 뭐 계급이라던가 인도랑도 틀리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책입니다. 앤소니 리드의 이게 볼륨 1이에요. The Land Below the Wind. 그래서 이게 무역을 하던 무역풍 아래에 놓여 있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 문화, 그다음에 사회 제도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동남아시아 전역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실 때 강의 수준을 조금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특강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질문하고 대화에 참가하는 것이 참된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송 교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의 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웅종이라고 합니다. 월리스 라인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 많이 생태학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 또 그거 어떻게 그게 네덜란드 그렇게 식민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따라 그렇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저기 보면 저 책에서 보면 1450에서 1980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뭔가가 이제 저 시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영토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한 번도 통일돼 본 적이 없잖아요.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섬이고 그다음에 자바섬 내에도 늪과 산이 이렇게 있고 뭐 늪에는 악어도 살고 뱀도 살고 막 아나콘다 막 이런 애들이 살기 때문에 도저히 영토로 통일할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네덜란드가 식민 영토로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네덜란드가 식민 영토로 통일을 했다고 해도 전 지역에 그 관리를 보내갖고 통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국제사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덜란드 식민 영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를 넘기기로 이제 뭐 그것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넘기기로 해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덜란드 영토였던 만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현재 인도네시아가 된 겁니다. 주민들은 불교를 믿고 있고 네. 이렇게 그 집의 귀족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이제 네. 번창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슬람교의 어떤 여러 가지 분포를 볼 때 사실은 중동 쪽에서 시작이 돼서 그쪽에 전파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아시아의 동남아시아까지 온 게 좀 궁금하고요. 예. 동남아시아 지역 속에서도 아직도 불교를 많이 믿는 나라도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많이 진행이 된 것에 대한 네.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그 동남아시아 분포를 보면은 이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현재 소승불교, 그 상자부 불교를 많이 믿고 있고 군도부가 이제 주로 이제 이슬람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통상 생각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을 강제로 뭐 개종을 시켰을 것이다. 근데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이 송성원 교수님 그 열띤 강의 그리고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 낯선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강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송성원 교수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인문특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